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선물 지수도 작년 7월 이후로 처음으로 400포인트를 넘어갔고, 물론 코스피는 3000포인트에 조금 못 미쳤지만 오전장과 오후장 합쳐서 상당히 큰 고변동 성장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선물은 0.77% 상승 후 장 초반 2.32%까지 급등했다가 밀리면서 0.46% 상승한 음봉 마감 했습니다. 네, 해당 전 체크사항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금리 결정이 있었죠. 우에다 총재 연설까지도 이어졌는데요. 예정대로 3회 연속 금리 동결되었습니다. 여전히 관세 정책 불확실성은 높지만 리스크가 완화되었다고 했고요. 경제 전망이 기대에 부합하면 금리를 인상할 것이며 7월에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향후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화와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26년 4월부터 국채 매입 속도를 분기당 4천억엔 선에서 2천억엔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을 줄이면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자금의 양이 줄어들고 결국 시중에 흐르는 유동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IEA 원유 시장 보고서 공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란은 기존의 수뇌부가 무너지면서 전쟁 의지 상실로 휴전 협상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협상안에 서명하지 않았고 SNS에 테헤란을 떠날 것이라는 소개령을 트럼프는 내렸다라는 게 이제 아침에 전해졌죠. 심지어 해당 메시지를 고정 메시지로 올리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G7 정상회의가 종료되며 트럼프는 이제 귀국을 했고 귀국 사유가 전쟁 휴전을 위해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고 이후 이란의 평화회담을 요청하지 않았고 해당 뉴스는 모두 가짜 뉴스라고 SNS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금융시장은 불안감을 키우면서 나스닥은 소폭 밀렸고요. 유가는 2% 정도 반등했습니다. 원유 선물은 개인들의 롱 포지션이 많았는데 오늘 2% 정도 반등하면서 중립화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스닥 선물은 이거는 이제 어제 썼던 거 그대로인데요. 나스닥 선물은 이번 주 금요일 만기를 앞두고 21선을 지키는 모습이고요. 이번 만기 수급의 핵심은 21선을 결국 지키느냐 일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메인 포지션이었던 6월물 롱 포지션을 이번 주에 청산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6월물에 보였던 외국인 콜옵션 처럼 만기까지 끌고 가서 최대 수익을 위해 결제시킬 것이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중간중간 수급 변화, 포지션 변화를 평소보다 더 자주 추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들은 아직도 숏 포지션 중심으로 해당 포지션을 2개월 이상 바닥부터 올라오는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진투자 선물 기준으로는 개인들의 선물 6월물 매도가 현재 79% 정도로 매수 포지션에 비해서 아직도 크게 우위인 상태고요. LS증권 기준으로는 68%의 개인들이 현재 숏 포지션을 잡고 있다. 이거는 해당 증권사를 사용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의 미결 표본입니다. 그래서 꽤 신뢰도 높은 표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자, 오늘 고점이 403.35였죠. 기어코 4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그런 선물 시장과 3000포인트 목전에서 꺾인 코스피가 오늘 특징이었죠. 코스피는 최고점이 오늘 2998.62였습니다. 404포인트와 3000포인트가 이제 거의 만날 것 같은데요. 다시 이제 이후에 3000을 도전하느냐 아니면 오늘 장중 쌍고점을 계기로 자, 오늘 장중 쌍고점 나왔죠? 선물 보시면 M자 형태로 장중에 단기 쌍고점이 출현했습니다. 자, 여기 라이브 방송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패턴이죠. 여기 자, 이 계기로 단기 고점이 형성되어 한동안 조정을 받을까? 과연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는 앞으로 이틀 정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고가에서 삼음봉, 즉 흑삼병. 자, 우리가 차트 패턴으로 많이 공부하셨던 내용이죠. 자, 위에서 삼음봉이 발생하면서 흑삼병이 출현을 한다면 고점 신호가 될 수 있고요. 또는 해당 제가 계속 기준을 잡아드렸던 383에서 385자리를 뭐 한 번이라도 이탈을 한다면, 혹은 흑산병이 나오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고점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한동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추세가 꺾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강한 추세가 너무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밤사이에 변수가 또 생겨서 밤사이에 또 진정되면서 갭 상승을 할 수 있다면 내일 또 아무 문제 없이 또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수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3000포인트 도전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 위에 코스피가 가지고 있는 매물대인 3040포인트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죠. 다만 그러지 못한다면은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거 꺾이냐 마냐를 우리는 계속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전개되는 상황이 워낙 불확실하잖아요. 앞으로 뭐 전쟁, 그다음에 관세 문제들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양책 진행 상황에 따라서 뭐 상법 개정, 그다음에 추경안 등 여러 가지 재정 확장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취임 후 2, 3주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불과 일주일 정도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너무 불확실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상황을 주시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추세가 이어지며 언제든지 추경 및 상법 개정 등 각종 부양책 등을 기대하며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갈 수 있고요. 이러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기대하며 지난주 한국 ETF, 미국에 상장한 한국 ETF인 EWY에서 4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순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이는 해당 ETF가 상장한 이후 가장 강한 규모의 자금 유입이었습니다. 기대감이 상당히 붙어 있는 거예요. 아침 외국인 옵션은 처음에는 이제 월물 콜옵션 매도가 이제 매도가 환매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환매수가 아침에 콜옵션 쪽에서 일어나다가 외국인 보시면 이렇게 오늘 좀 변동이 컸죠. 콜옵션이 이렇게 환매수가 50억 정도까지 빠르게 일어나다가 환매수 중심으로요. 이제 한 9시 반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꺾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살짝 콜옵션을 들어 올리더니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후 막판에는 대량 콜 매도로 전환되며 외국인은 3일 연속 콜 매도로 총 260억의 콜 매도가 발생했습니다. 6월 만기 끝나고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동안 콜옵션 매도가 260억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니 풋옵션은 아침에 매수가 이제 신규 매수 포지션이 더 많았고요. 뭐 오후에는 이제 또 매도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는 이제 시총 1, 2, 3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엔솔이 모두 다 올랐죠. 그래서 아침 시장 급등할 때 이 세 종목 중심으로 직접적인 시총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어제는 하이닉스 중심으로만 움직였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도 강했던 그런 날이었고요. 삼성전자는 어제 중요한 지지라인을 딛고 터닝을 한 거죠. 하지만 오늘 윗꼬리가 좀 길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시 7분 이 쌍고점이 나오는 이 M자 형태가 나오는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10시 7분쯤에 이제 시장이 갑자기 코스피 3000포인트 딱 직전에서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고점 신호가 된 거죠. M자에서 여기를 이탈하면서 단기 고점 신호가 나왔죠. 이때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찍지 못한 2998.62였고요. 최고점이. 어떤 내용이었냐? 캐나다와 일본, 영국, 유럽연합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소식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트럼프가 이제 귀국을 하면서 이제 패싱 논란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8시 40분쯤에는 아침 8시 40분쯤엔 미리 트럼프가 귀국했다라는 소식이 먼저 나왔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이게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10시 이후에 전해지면서 갑자기 시장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18일 오후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라는 소식으로 이제 현재까지는 요 내용이 정리가 된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가면 쓴 장외 블록들 대량 매수 콜옵션입니다. 이거 제가 장내라고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장외로 정정을 합니다.
이 지금 블록딜 물량이 6월 4일과 6월 9일부터 이제 딱 이제 분할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죠. 최초 메인 물량이었던 385 월물 콜옵션은 오늘 현재 종가 기준으로 약 350% 가량의 수익이 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것은 좀 수익률이 적겠죠. 그거는 이제 100%대로 보이고요. 최소 500억 이상이 베팅이 되었는데 이제 평균 한 200% 수익을 잡는다면 현재 1천억 이상의 평가 수익이 추정됩니다. 500억이 한 1,500억 됐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외국인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만약에 외국인이 맞다면 외국인은 기존에 3월물과 6월물에서 봤던 대규모의 선물 손실, 6월물 2,500억, 그다음에 3월물 한 900억 해가지고 3천억대 이상의 큰 손실을 또 일부 지금 블록딜 콜옵션 물량으로 커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수 주체는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차후에 매수 주체의 콜 옵션 매수가 콜 옵션 매도로 나올 때 대량으로 출현할 수 있겠죠. 매도가 지금도 물론 260억을 3일 동안 팔았지만 실제로 해당 행사가 블록딜이 일어났던 해당 행사가에서는 거래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고요. 해당 물량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이 대량 매도로 나올 때 수백억이 나오겠죠. 그 콜옵션을 이제 개인이 받아준다면 외국인의 콜 매수 수익은 청산이 되고요.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장중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재 외국인은 이 추정이에요. 추정. 누가 블록딜 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외국인은 현재 500억이 1,500억으로 바뀌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1,500억의 콜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게 나중에 매도로 나와야겠죠. 어쨌든 지금 매수 포지션이니까 매도로 나와야 돼요. 자, 매도로 나오면 현재 지금 어떻게 돼요? 기관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매도로 받은 쪽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500, 1,000억 정도가 되겠죠. 자, 이 1,500 콜은 플러스 1,000억이니까 500억에서 1,000억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니까요. 현재. 그럼 기관은 500억의 콜 매도를 베팅했다가 현재 1,000억의 손실이 잡혀 있는 상황이겠죠. 반대로. 자, 그러면 기관은 자, 이걸 지금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죠.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자, 둘 다 윈윈이 되려면 외국인은 어쨌든 좋은 가격에 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는 콜 매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기관은 그때 콜 매수를 하지 않고 버텨서 시장이 내려온다면 이 1,000억 매도는 옵션 매도는 시간이 유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세타값이 줄어들면, 시간 가치가 줄어들면 다시 이 손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0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이제 이 외국인의 콜옵션 매수를 매도할 텐데 그 매도를 개인이 만약에 받아준다면 자, 개인만 콜옵션 매수로 남겨져 있겠죠. 고가에서. 자, 그렇게 되면 외국인은 콜옵션 수익 챙겼고요. 기관은 콜 매도해서 손실을 보지 않았고 개인이 모든 손실을 덮어쓰게 됩니다. 그게 현재 금융시장에서 좀 잔인하겠지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번에는 좀 블록딜 콜옵션으로 좀 독특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평소에 장내에서도 콜옵션, 풋옵션, 뭐 선물에서 이런 것들이 흔히 일어나는 겁니다. 뭐 심지어 주식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예. 마지막에 물량을 떠넘기는 과정. 주식도 외국인들이 차곡차곡, 기관들이 차곡차곡 매집해가지고 서로 고가에다가 개인들한테 분산해가지고 개인들한테 넘기고 개인들은 고가에 매수를 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죠. 예전에 가장 생각나는 지점이 21년 1월 동학개미 운동 막 있던 시절에 삼성전자 9만원까지 급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인은 다 고가에 팔았고 개인들은 삼성전자 10만원 가고 막 12만원 가고 막 한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막 9만원대에도 막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결국에는 개인들은 고가에 막 혼자 남겨져 있었죠. 이런 것들이 늘 나타나는 게 뭐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생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금융시장의 섭리죠. 예. 그런 상황이 지금 그래서 나타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매수 주체는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차후에 매수 주체의 콜 매수가 콜 매도로 나올 때 그 콜옵션을 개인이 받아준다면 외국인의 콜 매수 수익 청산, 그리고 받아준 기관의 콜 매도도 손실 보지 않고 엑시트가 가능해집니다. 콜을 대량으로 받아준 개인만 손실 독박 쓸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우리는 해당 수급이 이제 출현하는지를 장중에 주목해야 되고 시장을 판단해야겠죠.
종가 이후에 오늘 외국인 콜 매도가 100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장중에 이거를 확인하면서 끝났죠. 방송 시간에. 여기 보시면 원래는 지금 마지막에 지금 3시 8분 이후에 갑자기 외국인들의 콜 매도가 쏟아지고 개인의 콜 매수가 늘어났죠. 개인이 외가 콜을 먼저 사들이면서 콜 옵션이 확 늘어났는데 외가에서 이제 내가 쪽으로도 쭉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변동성 지수가 올라왔어요.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가 올라온 것은 무슨 옵션에서 특이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변동성 지수 보시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변동성 지수를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좀 땡겨가지고 이따가 변동성 지수 생략하면 되니까. 자, 보시면 자, 변동성 지수는 지금 오늘 4.24% 상승해서 25.82로 끝났는데 3시 12분, 자 여기죠. 3시 12분 이후에 쭉 올라왔습니다. 이게 뭔가 옵션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됐다라는 거예요. 이때 외가의 콜 거래 급증으로 변동성 지수가 상승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외가뿐만 아니라 자, 이후에는 외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인의 콜옵션 매수와 그다음에 외국인의 콜옵션 매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지수는 이제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변동성 장세 그리고 급격한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자, 그래서 종가 이후에 외국인 콜 매도가 100억 이상 그래서 또 증가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증가했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콜 매도를 쭉 하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 또 100억이 추가된 겁니다. 한 47억 정도로 끝났다가 100억이 추가됐죠. 그 100억은 고스란히 금융투자가 가져갔죠. 자, 본 시간 장중 시간에는 3시 8분부터 45분 사이에는 외국인의 콜 매도가 개인이 매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종가 이후에 나타난 100억 정도의 물량은 금융투자가 받아간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한번 추적해보니까 자, 일단 정리하면서 외국인의 3일간 콜옵션 매도는 약 260억이었고요. 종가 이후 블록딜 물량으로 추정됩니다. 이거는 장내 블록딜로 수급이 정규 시간에 거래가 블록딜이 일어났다면 수급은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딜은 금융투자와 교환된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투자는 3일간 150억 원의 콜옵션 매수가 있었습니다. 개인 콜옵션 매수는 3일간 120억 원의 매수가 누적됐고요. 그러면 뭐예요? 개인들은 3일간 6월 만기가 끝나고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간 120억 원의 콜옵션 매수 개인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150억 원의 콜옵션 매수가 나왔고요. 그 모든 거를 외국인들은 반대로 260억 정도, 나머지는 이제 10억이 어딘가 있겠죠? 260억 정도를 콜 매도로서 감당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상승 흐름을 막는 외국인들의 포지션만 생각하면 자, 이렇게 콜 매도가 잡혔겠죠. 하지만 이거는 현재 기준의 수급이 잡힌 상태에서만 보이는 포지션입니다. 여기에 장외 블록딜 물량 500억 정도의 콜옵션을 계산하면 아직도 외국인은 상방 포지션에 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딜 콜옵션이 정리가 돼야만 기존의 지금 콜 매도 포지션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더 많은 콜 매도가 나와서 얘를 덮어내야만 포지션이 콜 매도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상승이 더 유리한 상태에서 옵션에서는요, 언제 전환될지 모르겠습니다. 선물은 아직 중립이고 오히려 장기는 매도가 더 많기 때문에 선물에 대해서는 전혀 상방은 아니고요. 합치면 그래도 다 중립에 약간의 과격한 콜옵션 정도만 지금 체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00억이 늘어났던 건 어떤 거였냐? 장내 블록딜 물량으로 추정되는데 이제 정규 시간 내에 블록딜은 수급이 잡히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잡혔습니다. 8월물 25년 8월물 콜 432.5에서 약 20억 원 정도의 거래가 일어났고요. 블록딜로. 그다음에 9월물 콜옵션 395와 420 그리고 430 정도의 행사가에서 약 60억 원 정도의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12월물 콜옵션 400 정도에서 약 30억 원의 거래가 블록딜로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26년 6월물 저기 멀리 있는 6월물 1년 뒤에 6월물에서 420콜 옵션에서 약 40억 원 정도의 블록딜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요거 합치면 한 150억 정도 되거든요. 요 150억 정도의 일부가 외국인의 콜 매도의 금액으로 잡혔을 가능성이 높죠. 나머지 뭐 안 잡힌 거는 이제 뭐 장외 시간에 블록딜 나왔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요 중에 해당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생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항상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하는 마지막 시간 장 마치고 3시 45분부터 오늘 5시까지 진행했습니다. 오후 5시까지 4시 반에서 5시까지 진행하는 우리 매매일지 복귀 방송, 그리고 오늘 리뷰하는 오늘 복귀 방송, 오늘 타점 공부하는 요 시간 동안에 다 진행했던 내용이지만 오늘 좀 요약적으로 다시 또 살펴보면요. 오늘 제가 8시 41분에 항상 올려드리는 파생반 텔레그램에 항상 올려드리는 지지와 저항 라인 중에 1차 저항은 400에서 400.4였습니다. 자, 해당 자리는 요 자리였고요. 요 자리였습니다. 자, 검은색으로 갈까요? 자, 해당 자리 오늘 제가 1차 저항으로 말씀드렸던 자리는 좀 차트가 좀 난도질이 많이 돼 있어서 좀 복잡하실 텐데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장중에 이게 방송의 흔적이에요. 지금 라이브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다 라이브 방송 실시간 시간에 다 그려서 움직이는 대로 그려서 체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타점을 잡아 드리고 타점의 유력한 지점들을 같이 함께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많이 난도질이 돼 있는데 좀 복잡해 보이더라도 그림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어디죠? 여기 400에서 400.4 여기 요 자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아침 9시 18분에 고점이 400.05 1차 저항에서 일단은 한번 접었죠. 여기 변동성 그래도 은근히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1.5포인트 가량. 그 다음에 10시 41분에 요게 이제 통과된 다음에 M자 쌍구점 나오고 다시 저항으로 역할을 했죠. 하향 돌파가 됐으니까 저항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10시 41분에는 고점이 400.45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저항이 돌파된 다음에 돌파봉이 나온 다음에 쭉 달렸죠. 2차 저항이 402.5를 잡아들였는데 워낙 요즘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그냥 급등세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403.15에서 403.35까지 조금 더 오버했다. 보고요. 그 다음에 1차 지지가 이제 394에서 394.2를 잡아드렸는데 아침에는 조금 덜 왔어요. 제가 이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았나 봅니다. 여기서 4.55에서 394.5에서 일단 지지가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좀 쏟아지면서 오후장에 이제 전쟁 리스크 확대로 좀 쏟아지면서 순간 언더슈팅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93.3 이후에 바로 1, 2분 내에 394 자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오늘 하루 종일 진짜 고변동성 위로 9포인트 아래로 10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자, 진폭이 위로 9포인트 오늘 어제 종가부터 아래로 10포인트. 그래서 이런 고변동성 장세에서 생존 트레이딩 데이 타점, 생존 데이 트레이딩 타점은 어디였을까? 아까 전에 이제 실시간 방송, 정규 방송 시간에 다 했던 거지만 정리를 하자면 자, 9시 3분 자리를 일단은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9시 3분 자리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바로 커버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순간적으로 쏟아진 봉이니까 하향 돌판에 매도 타점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터닝하면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V턴 효과가 나오면서 이거는 다시 매수 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줘야 됐죠. 대응을 해줘야 되는 상황, 손절 혹은 청산해서 넘어가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뚜렷하게 V턴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V턴 9시 9분, 그 다음에 11분에 시가봉 고가 돌파하는 요 지점도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고요. 9시 18분은 자, 여기 1차 저항에서 숏 포지션 잠깐 공략하거나 매수를 청산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를 돌파하는 9시 29분 자리 돌파봉이 기준봉으로 또 잡혀 있고요. 매수죠. 그 다음에 9시 43분엔 이제 2차 저항 라인들, 자, 여기 요 음봉 2차 저항 부근에서 음봉 하나 깊게 떨어진 거 보고 그 다음에 9시 43분에 다시 그 자리를 하향 이탈하는 음봉, 이런 것들이 이제 쇼타점이 되고요. 곧 이렇게 M자 쌍고점 나올 때는 자, 여기 보시라 말씀드렸고, 자, 여기가 이탈되는 10시 8분 자리 여기죠. 그 다음 9분 10분 자리까지 다 통합입니다. 요 자리가 다 쇼타점으로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0시 51분 자리를 잡아봤는데 10시 51분 자리는 제가 그 다음에 업데이트 했어요. 라이브 방송 때 보셨겠죠. 여기를 잡아서 연결한 요 자리, 여기서 막히는 걸 확인한 요 자리죠. 자, 요쯤이나 한 여기까지 가도 돼요. 여기서 쇼 포지션이 또 유력 매매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생겼죠. 이런 빗각들은 어제도 공부했었죠. 자, 어제도 어디에서 여기서 빗각 통과할 때 이 빗각의 중요성, 거기가 중요 타점이 되고 또 거기가 수익이 확대되는 지점이 될 수 있다. 라는 거는 항상
기억하고 장시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변화가 생기니까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 자리가 활용할 수 있는 타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시간대 비슷한 자리예요, 다. 여기는 이렇게 적어놨긴 했지만. 그 다음에 11시 41분은 자 그렇게 해서 여기죠. 자 11시 41분은 자 쭉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락한 다음에 피보나치 23.6 오늘 피보나치가 다 그 자리입니다. 중 피보나치 여기 기준으로 잡았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기준으로만 잡은 23.6에서 지지가 됩니다. 여기 돌파했던 자리죠. 아까 아침에 V턴 돌파 자리 그대로 연결해서 여기서 지지받기 때문에 자 지지받는 것을 확인했죠. 유턴되는 요 지점에서 공략 가능하죠. 그 부분이 11시 41분 정도로 보이고요. 그다음 12시 56분 자 여기 추세 잡히죠. 여기 자 여기 연결한 추세 잡혀서 여기 구간 타겟 잡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넘어간다고 쳐도 여기 다 막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해볼만 했고 여기는 넘어간다 쳐도 그 다음에 여기서 잡을 수가 있죠. 여기가 12시 56분 전에 저희가 시간이 12시 56분 이어지는 추세 저항이니까요. 자, 여기랑 연결되는 추세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숏포지션이 또 가능했죠. 그 다음에 손절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면 세지는 거죠. 오히려 돌파해서 손절 잡으면 되는 거고 항상 손절을 잡아야 기준을 잡고 기준과 근거 있는 매매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쏟아질 때 자, 지켰던 자리가 밀릴 때 여기가 이제 1시 11분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터닝하는 V턴 여기서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게 1시 42분, 49분 요 정도가 오늘 생존 타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V턴 완성되는 요 지점 그 다음에 한 번 더 찍는 요 지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요 타점들을 한번 복귀해봤고요. 이런 것들은 실시간에도 제가 계속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중요 자리를 같이 점검하고 또 파생반 텔레그램에 중요 자리 또 지점 또 관점 올려드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현재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실시간 방송 라이브 방송 하는지 잘 모르셨던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시간이 되는데도 잊고 안 들어오셨던 분들은 시간이 된다면 제가 늘 장중방송 우리 장 시간에는 제가 늘 장중방송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같이 함께 시장을 보셔서 또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일단은 7번 우리 장 시간 점검을 해봤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침 V턴, 그 다음에 M자 쌍봉 패턴, 그 다음에 추세 및 지지 이탈 자리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 지지가 이탈되면 일단 저항 역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파생반 이나 이제 구독자분들 모두 같이 올려서 공부할 수 있는 카페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란 거기에 이제 올려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직접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같이 좀 점검해 보실 분들 공부해 보실 분들은 네이버 카페 가서 직접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 구독하신 분들 혹은 아직 카페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 현재 영상의 댓글을 보시고 고정 메시지 보시면 초대받는 방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대로 진행하셔서 초대받고 합류하시면 됩니다. 텔레그램도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80만 주 매수했고요. 61선 기술적 지지가 어제부로 나왔습니다. 57,000원에 대한 매물대 지지도 같이 나왔죠.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8개월째 같은 자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어제 자석처럼 붙었던 59,000 이탈되니까 어제 57,000까지 그냥 직행했었죠. 삼성전자 보시면 자 57,000원 여기죠. 57,000원 59,000원 깨고 6만원에서 59,000원 깨니까 그냥 한방에 57,000원까지 갔다가 또 57,000원에서 지지받으니까 59,000원 깨고 또 6만원 라운드 피겨짜리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57,000 매물대 지지받고 59,000원 저항 리테스트에 치열했는데 다음은 6만 라운드 피겨 자리를 향하다가 고가 59,800원 찍고 내려왔고요. 결국 다시 59,000원에서 밀리고 대체거래소 기준 종가 58,2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은 외국인 선물 기준 1,858억 매도 마감했고요. 장기 누적은 여전히 매도인 가운데 최근 큰 선물 기반 없이 올라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3,730억 매도가 나왔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약 24조 8,04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7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59.2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2,107억 매수했습니다. 장기 추세 빗각은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현재 흐름을 깨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현재 야간에서 지금 야간 시간에서 보니까 달러 선물이 1363원대를 60원대 회복했네요. 63원 정도 거래되고 있네요. 자, 변동성 지수 아까 얘기 드렸고요. 네. 자, 오늘은 오전 상승시 진폭이 9포인트, 하락시 진폭이 10포인트까지 크게 움직이는 고변동성 장세였습니다. 당분간 고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장중에 변화할 내용, 그리고 밤 사이에 변화할 내용,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관세 문제, 그다음에 우리 부양책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자주 많이 출현하고, 그다음에 또 금리 결정 있죠. 이런 것들이 시장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중 거래 그리고 수급 변화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함께 시장을 지켜보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딩의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리뷰 영상 마치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